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갈 것이냐. 왜냐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승무원들끼리 서로 눈치를 봐요. 자카르타라고 있는데 우리끼리 카르타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해외 많이 가보셨을 텐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상한 언니 송유진입니다. 대표님 요즘에 네. 캄보디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는데 네. 티켓팅이 가능해요? 티켓팅은 가능하죠. 말 그대로 여행을 못 간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내가 놀러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지금 현직 승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비행은 다 잘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호텔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공지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나라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나라로 비행을 가시면은 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오, 완전 다르죠. 승무원들끼리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금지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막 좀 치안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회사에서는 승무원들 밖에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제 좀 나가고 싶잖아요. 쇼핑도 좀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이제 몰래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도 갈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앞이 그냥 회색이에요. 안개에 낀 정도로 회색인데 그런 경우에도 거의 저희가 방호복 같은 걸 입고 호텔로 이동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호텔 밖에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코로나가 돌았을 때나 아니면은 대표님이 현직에 계실 때 메르스가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대표님 때는 어땠는지. 일단은 메르스 때는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약간 손님이 없어서 좋다? 요 정도 분위기긴 했어요. 사실 비행할 때 막 메르스여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전염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네? 뭐 요 정도의 심각성이었고 코로나 때는 일단 중국발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홍콩 비행을 갔는데 그때는 사실 그 코로나라는 게 막 뉴스에서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제 전염병이 중국에 돌고 있대 막 이럴 때였는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게 없을 때인데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저랑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우한에서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피토하고 막 이런 영상이 뜨고 회사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니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말이 되나?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방호복까지 저희가 다 입고 아예 마스크에 고글까지 쓰고서는 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건데 그쵸? 해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접촉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염병까지 옮았다? 그럼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주변에 예를 들어 친구나 애기 엄마들이 승무원인 걸 알잖아요. 근데 다들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해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약간 어머님 괜찮으시죠? 뭐 그래서 약간 억울하다? 나 진짜 마스크 누구보다 열심히 쓰고선 비행하는데 고글까지 쓰고 그리고 그때는 집에 오면 그 신발장에서 모든 옷을 다 벗었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옮을까봐 혹시나 뭔가 체액이 묻었을까봐 그거를 정말 비닐에 꽁꽁 싸가지고 오자마자 가방도 비닐로 막 싸놓고 그리고 이제 에어드레스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세탁기 돌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는 되게 빡세게 지키면서 하긴 했었죠. 코로나 몇 번 걸리셨어요? 저 3번이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폭탄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유니폼 입고 타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선망하는 눈빛으로 봤다면 지금 막 이렇게 피하고 왠지 막 우리도 이렇게 구석에 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그 코로나 때 얘긴데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비행편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갈 것이냐. 왜냐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연락을 막 돌리기 시작했죠. 근데 아래서부터 돌리지만 사실 아무도 약간 가고 싶지 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진급에 욕심이 있던 진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부장님들 급으로 해서 그 비행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액션 영화를 접하게 되면은 비행기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경험담이 있으시거나.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사실 그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하이제킹을 당할 그런 경험을 하는 승무원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정해놓은 그런 암호 같은 게 있어요. 그날 기장님들이 정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이제킹 워닝 벨이라는 게 우리들만 아는 그런 공간에 있어요. 승무원들이 위급할 때 기장님한테 비상벨이라고 하죠. 저희끼리는 비상벨의 위치가 이제 공개할 순 없지만 있는데 그 비상벨을 어떻게 눌러라. 그러면 하이제킹이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캐빈에서 누가 위협을 해요. 근데 기장님한테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 타기 전에 그 비상벨이 잘 작동을 하는지 매 비행마다 체크를 해요. 기장님이랑. 다 끝내고 나서 손님이 탑승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질극? 그러니까 그 범인이 기장한테 절대 알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랑 기장님이랑 뭔가 암호같이 정해놓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범인이 시킨 상황이니까 기장님들이 인지해라. 사실 하이제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장실에 들어가질 말아야 되거든요. 캐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조종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칵핏이라고 하는 조종실에 들어가면 그 오사마 빈 라덴처럼 정말 자기가 운전해서 빌딩으로 갖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종실에만 못 들어가게끔 기장님들과 승무원과 암호를 정해놓고 비행을 하긴 하죠.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였는지 모르겠는데 부기장님인가 기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본인이 하려고 그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손님을 다 태우고요? 손님 다 태우고. 그러니까 테러범인 거죠. 그 기장님이 맘먹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탄 거죠. 그랬을 때 옆에 부기장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말렸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기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 사건이 있던 이후에 회사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모든 항공법의 규정이 바뀌었던 게 기장실 안에 절대 한 명만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부기장님이 화장실을 간다, 아니면 기장님이 화장실을 간다 했을 때는 승무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기장님들도 식사하실 때 이렇게 네. 따로따로 하시고 뭐 그런. 맞아요. 기장님이 식사를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배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메뉴가 달라요. 이제 배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둘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둘이 만약에 정말 식중독이 걸려서 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약간 식사의 시간을 동시에 하긴 하세요. 식사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승무원분들은 기내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승무원들은 이제 거의 후루룩 마시어요.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갤리에서 4명이 일한다 하면 2명씩 교대로 먹는 게 사실 회사의 매뉴얼이고, 손님이 이제 벨을 누른다, 호출벨을 눌렀을 때는 이제 막내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나가죠. 근데 이제 약간 나쁜 선배님들 있을 때는 막내만 시켜요. 짧은 비행에서는 비행 시간에는 못 먹고 손님들이 다 타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에 그때 저희는 식사를 하죠. 기내에서 흡연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비행기 화장실이 약간 석션 하면서 플러싱이 되거든요. 그 바람에 맞춰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래도 천장에 다 그 센서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심각한 흡연은 범죄예요. 미국이나 이런 좀 빡센 나라에 갈 때 걸렸다 이러면은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냥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되게 큰 범죄라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경고장을 한번 보여드린다, 그 다음에 또 흡연을 하셨어요, 두 번째 경고장을 보여드린다, 그 다음에는 되게 뭐 심각한 구두 경고를 한다, 막 이런 되게 절차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확 줄어서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강하게 제재하고 있긴 하죠. 요즘에는 많이 없기는 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조 배터리 화재가 엄청 심각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항공기 화재 중에 70몇 건이 보조 배터리 화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는 그냥 혼자서 터지고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화재를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예 안 가지고 탈 수 있으면 안 가지고 타는 게 베스트긴 해요. 요즘에 뭐 이런 인증이 있는 보조 배터리만 갖고 탑승할 수 있다, 이런 게 중국에서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긴 한데, 아니면은 핸드폰이 좌석에 끼었을 때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 좌석에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좁고 눌려 있으니까 얘가 혼자 터져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고,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서 카고기, 화물기가 추락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배터리 화재가 되게 무섭긴 하죠.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큰 불로 번지기 전에 그 한론 소화기랑 물 소화기가 비행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론 소화기로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물통에 넣어서 열을 식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은 다 있긴 한데 최대한 그냥 원인은 제거하고 타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만약에 의도치 않게 기준을 잘 모르고 아니면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이래가지고 인화성 물질을 그냥 가지고 비행기 탑승을 했어요. 그럼 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캐빈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화물칸에서도 불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좀 승객이나 비행기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카고기에는 그 열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불이 커지기 전에 한론 넉다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사실 전체적으로 약간 불이 진화가 되기는 하죠. 그거보다는 사실 캐빈에서 불이 나는 게 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시스템이 딱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 감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한론 소화기 다 뿌려지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지만 우리 캐빈에서는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서로 연기가 나거나 이러면 승무원한테 빨리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지하철 화재 사건 같은 것도 보기만 해도 그쵸. 그냥 바닥에 기름 뿌리고 바로 불 붙여버리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나요? 그 정도의 많은 액체류를 가지고 탈 수가 없잖아요. 100ml 이하로 하기 때문에 성량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지고 탔다. 그 정도는 끄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말 큰 불이 말도 안 되게 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이거는 기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 했을 때는 비상 착륙해야 돼요. 보드카를 마시다가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드카를 먹다가 불이 나요?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불이 붙거든요. 네, 비상 착륙해야 돼요. 가까운 데로 비상 착수를 하던지. 비행기에서 사실 큰 불이 나는 경우는 기체 결함이거나 뭐 배터리 화재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승무원들은 소개팅을 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해외 많이 가보셨을 텐데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가장 좋았어요? 하와이,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팔라우,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하와이는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시와 휴양지가 한 곳에 있는 먹을 것도 너무 맛있는 거 많고 하와이는 날씨도 항상 좋고 하니까 런던은 사실 여자들이 조금 더 좋아할 도시 같긴 해요. 그냥 도시 자체가 예뻐요. 제가 되게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빅벤을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이 되게 강렬하긴 했어요. 딱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처음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약간 웅장하고 예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런던이 되게 항상 좋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팔라우는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승무원들이 뽑는 가장 좋은 휴양지 1등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요즘에는 많이 지저분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자연 그 자체였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터지고 정말 거기를 신들의 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자연이 주는 위대함이 이런 거구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처럼 조성해놓은 그런 휴양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자연 그 자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많은 승무원들이 팔라우를 거의 1위 휴양지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비행지는 어디였었어요? 자카르타라고 있는데 우리끼리 카르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비행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타슈켄트라고 우즈베키스탄인데 와, 그 비행도 진짜 힘들어요. 한국말을 다 진짜 잘해요. 앞다리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술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위스키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먹고 콜라를 물처럼 드세요. 그래서 다른 비행은 안 그러는데 콜라가 이렇게 짝으로 진짜 몇십 개가 더 실려요. 그 비행은. 사람들이 콜라를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거기는 캔콜라로 서비스를 안 하고 페트병으로. 귀여운 한국말을 하시는데 다 반말로 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그분들끼리 다 친해요. 손님들끼리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비즈니스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손님들끼리 완전 술 파티예요. 다 일어서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술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비행이다 보니까 승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그러면은 승무원은 직원가 할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오, 엄청 크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거의 90% 정도 할인을 해줘요. 제가 파리 왕복 갔다 오면 한 18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랑 공항세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런던 같은 데는 공항세 자체가 비싸니까 왕복 35만 원. 근데 그게 제일 비싼 비행이었어요. 대신 스탠바이 티켓, 자리가 남으면 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항에 갔는데 손님이 많아져서 만석이 됐어요. 그러면 못 타는 거예요. 뭐 휴양지를 간다 했을 때는 동남아 짐을 싸고 그냥 되는데 아무 데나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방콕 제일 빠르니까 방콕 했는데 못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죠.
그 중에 남는 데를 이제 그렇게들 많이 여행을 하죠. 그러면 좌석 예약이 아예 안 돼요? 좌석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시스템에다가 좌석 몇 명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탈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한 20자리 남아있으니까 탈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타기도 하고. 그러면 퇴사 이후에도 혜택이 있어요? 퇴사 이후에는 만으로 11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하면 5년 정도, 퇴사하고 5년 쓸 수 있고, 만으로 15년 근무했다 하면 뭐 7년 정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퇴사하고도 쓸 수 있긴 한데, 그거는 1년에 왕복 8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퇴사자는 순위가 제일 낮아요. 재직하는 사람들이 일단 우선 먼저 타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퇴사자도 태워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냥 쩔이네요, 사실상. 쩔이죠. 그래서 사실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혜택을 누리신 적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때도 못 탔어요. 그때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가족여행으로 푸켓을 갔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티켓이. 그때 5명이서 갔는데 2명은 아시아나를 탈 수 있어가지고 타고, 3명은 그 공항에서 편도로 저가 항공사를 훨씬 더 비싸게 타가지고 이제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비행기 언제 사야 제일 싸? 이렇게 물어보는데, 비행기는 좌석이 많으면 싸고 적으면 비싸져요. 매일매일 가격이 다르고 그때 시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성수기 때도 그럼 운 좋으면 싸게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자리가 남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여행사에서 80자리를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놨다가 자기네들이 파는데, 자기네가 다 못 팔면 그거를 한 10일 전쯤에 항공사에 풀어줘요. 그러면 갑자기 항공사 입장에서 80자리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확합니다. 오늘은 이제 승무원한테 일반인 분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더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